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비입니다. 오늘 글로벌 바이오제약 세 번째 시간으로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다른 회사를 이렇게 좀 기업 분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인분들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관심이 많으신지 요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준비했고요. 제가 부제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해 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사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최근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라고 해서 저도 좀 관심을 좀 가져봤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3월 25일 기사인데 역시나 우리 한국 형들은 기민합니다. 저를 실망시키잖아요. 이 3월 달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형들은 이 모더나랑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났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식을 샀던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그쵸? 이거 코비드 19 이 테마 때문에 우리 형들이 이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산 건데 사실 모더나 세라픽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신생 바이오텍인데요. 그 RNA 치료제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역, 뭐 CV도 그렇고 온콜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제약회사인데 에이즈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치료제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길리어드 상황이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네, 형들, 우리가 뭐 테마주라고 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매수했지만 정말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987년에 설립이 됐고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1980년대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신생 바이오텍들이 막 설립이 막 붐이 일던 시기입니다. 그때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암젠, 리제네론 이런 회사들도 그때 다 설립이 되고요. 92년에 상장을 해서 1999년에 우리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정말 잘 알게 됐던 타미플루 이거를 개발하면서부터 회사가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요. 2001년에 드디어 비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가 승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2012년 이 파마셋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것이 길리어드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 파마셋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2011년에 길리어드가 8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돼요. 굉장히 큰 매출이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마셋을 인수하는데 112억 달러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보다 더 큰 금액을 이 파마셋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리한 투자라고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회사에서 이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랑 하보니가 드디어 개발이 돼서 길리어드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날아가는데 아주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2017년에 카티 개발사인 카이트 파마를 인수하고요. 2020년 올해 항암제 개발사 포티세븐을 인수하게 됩니다. 네, 길리어드의 주요 제품을 보면요. 2019년 사큐 IR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회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대표 제품이 딱 나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제품이 사실 이 빅탑이죠. 이 빅탑이. 네, 길리어드는 보시면 HIV랑 그리고 HCV랑 HPV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빅타비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거의 결정적인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4%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얘가 사실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멱살 캐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전에 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HCV, HBV 제품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혁신적인 약이었는데 특허도 풀리고 그리고 한참 잘 나갈 때 경쟁 회사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 빅탑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제품별 매출액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2019년 매출액이 22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 160억 달러 정도가 사실 이 HIV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이 빅타비가 굉장히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빅타비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런데 저기서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두 번째 건데 이게 사실 하버니거든요. 앞서 하버니가 굉장히 좋은 약이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억 달러잖아요. 저 약이 지금 2019년에 6억 달러가 나왔는데 2015년만 하더라도 이 매출액이 143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16조 원 정도 올렸던 어마어마한 약인데 이게 경쟁약이 나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저렇게 쪼그라들었거든요. 여기서 우리 바이오 제약 투자자들은 이 경쟁 제품에 대해서 얼만큼 큰 경계를 해야 되고 잘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트렌드를 보면 320억 달러에 달하던 이 매출이 보시면 2015년도에 이 매출이 2019년에 220억 달러 정도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력 제품이었던 HCV에서 제품들이 경쟁 약대에 밀려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죠. 제가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회사는 매출액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제약회사에서 흔들린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나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텍들은 이 매출액을 지키고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지금 굉장히 뭔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배당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배당 추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배당금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뭔가 언밸런스 하거든요. 보시면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220억 달러에서 지금 40억 달러까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배당금을 더 늘린다는 얘기는 회사 구조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데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배당금을 늘리고 있다. 그 말인즉슨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주주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니까 배당금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배당금을 자꾸 늘리고 주가는 빠지니까 분명히 시가 배당률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배당률만 보고 여기에 좀 투자한다라고 하면 크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지금 25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어떻게 될 건가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길리어드가 2020년 1분기부터 배당을 증액시키기로 결정을 해요. 8% 증액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네, 자사주 매입도 계속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결정이 정말 맞는 상황일까?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한참 빠져서 장기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 주주 달래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는 사실 이해는 하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 도움이 되는 시점일까? 이거는 우리 주주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어디에서부터 꼬였을까라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2012년에 제가 네, 파마셋을 인수하면서부터 길리어드가 급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이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진짜 하늘로 날아가요. 하늘로. 이게 거의 지금 정점에는 200조까지 날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서 이때 정말 벼락부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정점을 딱 찍고 슬금슬금 내려오는데 이때 자, C형 간염 치료제에서 정말 돌풍의 핵, 이 마비렛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비렛이 예부비에서 만든 약인데요. 이 약이 정말 굉장히 진짜 좋은 약입니다. 왜 좋냐? 사실은 뭐 유전자형에도 상관없이 범유전자형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치료 경험 그러니까 내성 문제도 해결하고요. 간 경변 유무도 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약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8주만 약을 먹으면 C형 간염이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약이죠. 자, 밑에 보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C형 간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이거 매출 현황이거든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갖고 왔는데 마비렛이 2018년 3분기에 딱 출시를 해서 16억을 찍게 되는데 2019년 3분기에는 135억을 찍게 되죠. 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데 이 약들이 다 밑에 있는 소발디나 제파티어, 뭐 순베르프라 이런 약에서 다 매출액을 가져오게 되죠. 하버니가 그나마 조금씩 버티고 있는데 이 하버니도 미국에서 2022년도로 기점으로 이 페이턴트가 풀려요. 그러니까 매출이 2022년 이후에는 떨어지겠죠.
더군다나 이 C형 간염 치료제 시장은 환자들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출액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서 꼬였냐 보면은,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C형 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이 헤게모니를 살금살금 잃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리한 투자자들은 여기서 다 던졌죠. 그런데 길려드가 뭐라고 투자자들한테 얘기했느냐? 자, 우리가 C형 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헤게모니는 잃어가고 있지만, 자, 우리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장이 이 내시가 있다. 형들, 조금만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내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데, 이 시장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거로는 2025년에서 2030년에 25조 원에서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임상이 2019년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요. 자, 길리어드의 생각은 뭐였냐면 2019년 상반기에 이 임상을 성공시키고 2019년 하반기 때 FDA 신약 허가를 신청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예요, 형파들?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다시 갈 거다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저도 동의해요. 만약에 됐으면 진짜로 저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게 안 됐던 거죠. 저게 안 돼서 이제 길려드가 가시밭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나쁜 것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지금 길려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멱살 캐리하면서 길려드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빅탑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 약이 미국이랑 유럽에서 모두 다 사실 1차 처방약지로 공고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수년간은 이 HIV 시장에서 길려드가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 완전히 장악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역설적으로 길리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약제가 사실은 우리 예측대로 세일즈가 안 되면 매출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길리어드는 거의 원드럭 컴퍼니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길리어드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라는 제약회사에 투자를 해서 많은 파이프라인을 지금 확충을 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필고티닙입니다. 자, 필고티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이게 지금 적응증이 어떤 거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그리고 건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뭐 휴미라나 뭐 엠브레인이나 뭐 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나 이런 데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얼핏 생각나는 회사들도 뭐 화이자, 로슈, 에브비, 얀센, 노바티스 이런 애들이 오래 전부터 이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강한 경쟁자들이죠. 근데 길려드는 이 시장에서 이제 신흥이거든요. 신흥 새로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 성공을 저약제로 성공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체 좋은 약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길러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 어떤 약제냐면 이 파이브로틱 디지즈, 이 섬유화증 약인데 이건 그나마 그래도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약이 두 개나 있어서 그나마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사실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렇고 밑에 있는 온콜로지 파이프라인에서는 카티가 있지만 이 길려드 사이언스의 카티는 카이트 파마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1세대 카티거든요. 1세대 카티는 어떤 카티냐 하면 환자 몸에서 T세포를 꺼내서 그 T세포를 강화시켜서 다시 환자 몸에 넣어서 T세포가 활성화해서 이 항암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 문제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퍼실리티 문제도 있어서 매출액을 아주 글로벌리 크게 성장시키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항암제 시장에서 한 번 더 인수를 오래 했는데요. 포티세븐이라는 회사를 뭐 49억 달러를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 마그롤리맙이라는 제품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 제품을 어디에 쓰는 거냐면 MDS나 그리고 AML에서 이 약을 쓰는데 물론 이게 대식세포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치료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사실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이고 약은 또 나와 봐야지 아는 것이고 또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플레이어들이 강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임상도 2023년이나 2025년 정도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 투자자들은 좀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의 세월을 좀 보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코비드19가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허가받지 않았던 사실 이 실패한 약이거든요. 이거 뭐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약인데 이 약제가 갑자기 지금 네, 이 코비드19 치료제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다만 이 약제가 그래도 임상이 가장 앞서 있고 다른 데도 지금 임상을 뭐 하고 있어요. 뭐 에브비도 하고 있고 이쪽 약도 하고 있고 뭐 알비간도 하고 있는데 물론 가장 앞서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약제의 효과가 어떨까?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이 약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베팅하는 거는 조금 무리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또 질문이 올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때 주식을 샀던 글로벌이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60달러기 때문에 60달러에서 지금 뭐 70 몇 달러 간 거는 아주 큰 반등이라 볼 수 없고요. 이것도 지금 코비드19 그 이슈로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코비드19가 잘못됐을 때 렘데시비르가 그 또 후폭풍은 또 꽤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산이 뭐 한 100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 정도만 조금 공부해서 투자해서 틀려도 포트폴리오 전체에는 타격이 없이 맞으면 대박.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렘데시비를 제외하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여전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뭐 47을 인수했으니까 이제 250억 달러는 안 되겠죠. 그래도 200억 달러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자, 우리가 2012년에 파마셋을 길리어드가 인수하면서 정말 글로벌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회사에 진짜 명운을 걸고 정말로 브릴리언트한 그런 제품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세게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싸요. 지금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거의 퍼 기준으로 해서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지금 3.68%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길러드 사이언스의 미래가 정말 매우 밝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길러드 사이언스를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램데시비르는 사실 맞으면 대박이고 틀려도 그만인 수준에서 투자를 해야지 여기다가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의 한 3, 40%의 물량을 실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형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변에서 항상 좀 많이 물어보고 최근에 더 많이 물어봐서 이게 기업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 알고 사는 걸까라고 하면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기업에 대해서 알고 주식 투자를 하면 뭐 그게 램데 11이든 10하르든 뭐든 간에 네, 그래도 조금 투자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좋은 주식을 잘 모아가면 우리 개미들은 뭐 큰 이상 없이 직장인 투자자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형들 우리 또 내일도 투자하고 다음 주도 투자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장수해요.